노인의 내 고민 가운데 무의가 있습니다. 할 일이 없다. 또는 하는 일이나 해놓은 일이 없다. 그게 무의입니다. 그동안 질병, 가난, 이런 그 고통이 매우 노인에게 큰데, 질병이나 가난은 우리가 해놓은 일을 가지고가 아니라 닥친 일을 가지고 고민하는 거죠. 그런데 무의는 일입니다. 일은 뭐 직업 또는 보람 있는 일, 나이 먹어서 늙어서는 대개 돈을 버는 일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정년퇴임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해온 일을 통해서 의미를 찾는 것, 사회에 기여하는 일,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일, 봉사도 많이 하죠. 그런 일인데 자기가 해놓은 일이 무엇인가? 나는 그동안 한 일을 통해서 이렇게 나를 돌아볼 수 있을 텐데, 내 인생을 우리가 소개할 때 그러잖아요. 저는 이를테면 뭐 작가다, 인생성형가다. 그러면은 자기가 한 일이 지금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저는 뭐 전직 조교다, 전직 교사다, 전직 학원장이다. 우리가 이렇게 직업이 인생인 것처럼 삽니다. 직업이 그렇게 중요하고 직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장 나온 사람은 전직 교장, 그리고 교장들도 끼리끼리 어울립니다. 나온 사람들도. 그래서 악기를 배우러 가거나 뭐 이 국악원 같은 데나 이렇게 악기 학원 같은 데 가보면은 교장한 사람들은 교장끼리, 그리고 교사로 퇴직한 사람은 교장에게 전직 교장이지만, 아니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우리가 직업이 바로 인생인 것처럼 살고 있는 데서 살다 보니까 자기가 해온 일이 그동안 어떤 직위에 해당되는가, 그동안 직업을 가지고 얼마나 또 돈은 벌었는가, 그 밖에 여러 측면에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 일, 그걸 이 추석 때쯤 되면 돌아보게 됩니다. 저도. 그래서 성묘할 때 또는 벌초할 때 조상에게 그동안 열심히 해왔노라고 올해 인생 결과를 보고를 해야 되는데, 돌아보면 열심히는 살았지만 성과가 시원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 가을에 허무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노인이 무의, 한 일도 하는 일도 할 일도 없다고 후회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때인데 조상에게 보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상 성묘를 하면서 자기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지금 어떤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104세 먹은 연세대 명예교수 김형석이 있죠. 김형석. 이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는 그동안 해온 일을 꾸준히 하죠. 읽고 쓰는 일. 철학과 교수로서 일관성 있게, 지속성 있게 자기를 돌아보고 남에게 뭔가 이바지를 하려고 하죠.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는 계속 하겠다고 합니다. 104세까지 사는 것도 어려운데 104세까지 계속해서 자기 한 일을 이어간다는 거, 이거 훌륭하고 또 훌륭하죠. 저도 유아기부터 시작해서 박사학위 30대 중반에 받았던가요. 그리고 이제 겹치죠. 교사하면서 석사 박사 했으니까 교사, 조교, 대학에서,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시간 강사, 교수 하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아가지고 학원장, 지금은 뭐 작가와 인생 성형가로서. 그런데 해온 일을 돌아보면 실패한 일이 자기를 잡고 있잖아요. 우리는 손실 경험이 이득 경험보다 훨씬 큽니다. 100만 원 잃어버린 것이 100만 원을 얻은 것보다, 딴 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피해를 줍니다. 우리 기억을 붙잡고 있습니다. 왜? 그 손실이라는 것은 인생에, 생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럽니다. 100만 원 더 들어온다고 무슨 부자 되겠습니까? 그러나 가난할 때 100만 원이 손실이 되면, 100만 원이 빈자리는, 사람도 빈자리가 태가 난다고 하듯이 돈도 빈자리. 그래서 인생에서도 실패한 걸 오래오래 기억하게 됩니다. 저도 그래서 교수 되려다가
뭐 선배들 교수들 내지 그 지도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또 나이도 좀 있고 그리고 느긋하게 기다려야 하는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교수가 되지 못했는데 어떤 사람은 교수가 되려다가 교수 못 됐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이다. 그래가지고 인사할 때도 교수 못 된 걸 지적하는 수도 있습니다. 참 인사 못 없게 하는 거죠. 교수 하려다가 못 되는 거를. 그리고 교수 하려다가 된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성공적인 인생을 향유하고 실패한 인생에 대비할 때 자기는 우쭐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예, 제가 올해 이제 나이로 58년이니까 교수가 됐다 하더라도 65세 정년 때인데 교수가 못 됐기 때문에 교수가 안 됐기 때문에 다양한 인생을 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렇게 직업적 측면에서는 실패와 성공이 엇갈렸고 그리고 지방에서 학원을 했기 때문에 교수를 했으면 지방대학에서 뭐 그 영재들을 만날 수 없는데 논술을 학원을 하면서 그 명문대 가는 친구들 많이 만났고 정말 시간 강사할 때 쩔쩔매지 않았는데 논술 수업을 하면서 그 고등학생들 영재들을 이렇게 가르친다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배웠습니다. 교학상장 그러죠. 가르치는 것과 학습하는 것은 서로 돕는 거다 그러는데 그래요. 교수와 교사와 학생은 서로 가르치는 겁니다. 학원하면서 절감했습니다. 그처럼 가지 않은 길, 교수의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길을 가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부모로서는 부모는 농부를 만났고 6남매의 장남으로 컸고 두 아들도 아버지고 하나는 취업했고 하나는 취업 못했는데 둘 다 미혼이고 이게 제가 한 일입니다. 태어나서 아내는 명예퇴직 해가지고 같이 노후 초후를 맡고 있죠. 저는 내가 개인 국가의 대통령이다. 지금까지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나를 잘 다스려왔다. 그리고 나를 있는 그대로 본다. 그래서 교수 되려다 못됐으면 못된 그대로. 농부의 아들이니까 좀 어려웠고 3류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좀 힘들기도 했고 지방대 나와서 고단한 측면도 있었지만 그것 그대로 훌륭했다. 그만 못한 사람도 많기 때문에 지금 돌아보면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미안한 감정을 가져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이게 다 인생 순환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온 것 있는 그대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하는 일은 이제 저도 50대부터 저는 이렇게 읽고 쓰는 일을 해왔습니다. 제가 국어교육과 그리고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에서는 국어국문과를 공부했는데 학위 받은 지 몇십 년 돼가지고 이제 그것도 학위도 5년의 유효기간이 있다고 하잖아요. 벌써 다 시조 조선시대 시조를 연구한다고 한때 10년간 석사 박사 열심히 했는데 그 몇십 년 됐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중앙일보에서 시조 같은 걸 많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참 대단한 신문이더라고요. 옛날 그 시조를 이렇게 하나씩 감상하는 그리고 쭉 이렇게 해설해 놓은 현대적으로 이렇게 조명해 놓은 그런 게 있고 지금도 이렇게 시조 창작에 대해서 이렇게 부응하는 측면이 있는데 저도 몇십 년 전에 결혼 이렇게 전후에서 거기에 투고도 막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까지 그걸 해오는 걸 보면 참 중앙일보의 이 뭐랄까 시조 사랑 대단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이제 50대부터 시작한 읽고 쓰는 일, 돈보다 뜻을 보고 제 지식과 경험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인생성형가가 점술가가 아니라 역술가가 아니라 인생을 얼굴 성형하듯이 멋지게 다듬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성공해서가 아니라 못나서 실패했기 때문에 못난 사람이 잘난 사람에 대한 열의가 대단합니다. 실패한 사람이 실패해서 배우는 측면이 많아서 실패해서 많이 배울수록 또 성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실패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그 지혜와 통찰 이거 같이 나누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일 읽고 쓰고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다시피 구독자 1000명도 안 됩니다. 700명도 안 됩니다. 그래도 열심히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 하면서도 구독을 해달라는 등 좋아요를 눌러달라는 등
멋지게 봐달라는 등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있는 그대로 봐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좋으면 좋은 거고 이거 이 친구 얘기 한번 들어볼 만하겠네 하면 듣는 겁니다. 해온 일을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그걸 계속 이어서 104세까지 이어간 훌륭한 김영석 명예고수 같은 사람도 있고 저처럼 무명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무명한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개인 국가에 저도 개인 대통령입니다. 김영석은 김영석대로 대통령이고 정영진은 정영진대로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다 개인 국가의 대통령입니다. 시골에 있는 사람들, 아무 글도 모르는 사람들이 글 배워가지고, 제 고향이 전라북도 진안이거든요. 진안에서 나오는 신문이 이렇게 주간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거기에 할머니들이 투고해가지고 자기 삶을 이야기하는 난이 있습니다. 진안신문에 나온 건데, 이게, 9월 18일자입니다. 따끈따끈한, 여기에 나오는데, 거기 문해학교에 가서 문자 익혀가지고 자기 일상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최한순이라는 진안군의 동양면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학선리. 마을 이름 멋지네요. 85세 먹은 최한순이라는 우리나라 여자들 이름의 순자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오나락은 뵐 때가 됐다. 배다 그런 이야기 하죠. 벌써 타작한 사람도 있어요. 올해는 토끼에다. 우리는 할 일이 없다. 날마다 밥만 주서로 간다. 어지는 배추밭에 물만 주고 왔다. 비가 너무 안 온다. 오늘은 비가 온대요. 오나락은 빌 때가 된다. 오나락은 타작한 사람도 있다. 우리는 아직 못했다. 세월이 가다 보면 하는 때가 오겠지요. 이 일 걱정하는데 이 비가 안 오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데 오나락, 올별을 말하죠. 조생종이 있고 중생종이 있고 만생종이 있죠. 벼도 여기서 이제 벨 때가 있고 전라도 사투리로 또 빌 때가 있고 뭐 그렇게 얘기네. 여기 그냥 그 사투리로 뭐 써놓은 거 그대로인데 뭐 사투리 거의 섞이지 않고 굉장히 잘 썼는데요. 최한순 할머니 85세 먹은 이 전라북도 진안 사람이 이렇게 울면은 별 때가 됐는데 그러나 세월이 가다 보면 하는 때가 온다 하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했던 이 솔로몬 왕처럼 최한순의 머리에서도 그게 나오는 거예요. 뭐 걱정할 필요가 있느냐. 세월 가다 보면 하는 때가 있고 닥치면 한다. 지금까지 85년 그렇게 살아왔다.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왔고 이렇게 벼베하는 걱정하고 그러니까 치매가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 걱정, 손자 생각 우리 어머니도 그래요. 우리 어머니하고 동갑이네요. 뭐 우리 어머니가 지금 나이 86세니까 85세 안팎 되겠죠. 뭐 손자들이랑 자식들 전부 다 뭐 23명 안팎이든가 그러면 누가 뭐 언제 뭐 하는지 자식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손자들은 공부를 잘하는지 취업 준비는 잘하는지 군대 가서는 잘 있는지 이런저런 상황을 다 조망을 해야 하는데 머리가 나빠질 틈이 있겠어요. 지금은 계속 머리를 회전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자기 일상을 있는 그대로 쓰는 거예요. 뭐 시의 내포성, 시의 운율, 뭐 시의 함축성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느끼는 그대로. 그래도 이게 시나 아니나? 아니, 시가 따로 있어요. 째있게 쓰려고 아주 현학적으로 쓴 시, 아주 난해하게 쓴 시, 아주 폼 잡다가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시, 그 시보다 이 시의 진실성이, 이 문학성이 더 뛰어나다고 봐요, 어찌 보면. 그냥 그렇게 쓰는 거예요. 무명해도 괜찮아요. 작가예요. 최한순 작가. 그리고 이 신문에 계속 연재가 되던데, 자식들이 이거 하던 거 아니면 컴퓨터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책 내주면 되는 거예요. 책 뭐 2, 300만 원 주면 차비 출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부수 적게 하면은 프린터로 뽑아가지고 자식들한테만 주면 몇십 부 뽑을 수 있잖아요. 동네 사람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시인으로 등단하는 거예요. 시인들이 몇천 명, 몇만 명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최한순 시인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인생성형가로서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행착오를 하도 많이 겪어서 하도 실패를 많이 해서 이렇게 하면 실패합니다. 이렇게 하면 시행착오 겪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착오 줄이고 실패 안 하려면 제 지혜와 통찰도 좀 한번 참고하세요.
그 중에는 성공 체험도 있습니다. 이거 역시 한번 봐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그런 직업을 제가 인생성형가라는 직업을 만든 겁니다. 멋진 용어라고 생각해서 인생성형가로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직업인데도 안 알아주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면 되는 거죠. 지금 그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자, 한 일 봤죠? 제가 직업, 부모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는 일 봤죠? 읽고 쓰고 그런 일입니다. 한 일에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할 일은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죠. 자꾸 의식이 되더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신 집 나이 70. 집 나이 제가 66이니까 4년, 아버지처럼 산다면 4년인데, 아버지가 소망한 나이가 80이었는데, 80이었는데, 그렇게까지 살란가? 그거는 인명이 대처니까 알 수 없죠. 그런데 80, 나이 적습니다. 95세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자식들이 그림을 배우게 한 거예요. 사위하고 자식들이. 왜? 이 정옥희라는 할머니가 95세 됐는데 한이 있어요. 어떤 한이 있냐? 내가 어릴 때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는데 그림을 잘 그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자식 가르치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됩니까? 그래서 95세에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사이가 뭐 그림 연구도 있고 사다 주고 그 화분도 그래서 그냥 그리고 싶은 거 그린 거예요. 그래서 한 3년간 열심히 그렸는데 이거 의미가 있네? 그래가지고 또 자식들, 사위들이 주선해가지고 98세에 첫 전시회를 열었어요. 정옥희라는 98세 할머니가. 이런 거 많습니다. 자서전 쓰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음악계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뭔가 배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고등학교, 중학교로 이렇게 들어간 사람도 있고, 대학에 도전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책 쓰기에 도전해서 책을 쓴 사람도 있고, 자서전을 써서 어디까지 이렇게 멀리 퍼뜨리기는 그렇고, 자손들한테라도 이렇게 몇십 권 만들어가지고,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저 유대인들이 그런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윗대를 내가 어떻게 쳐놓았는가. 우리가 3대라고는 하지만, 아버지의 인생에 대해서 저도 어머니한테 들고 아버지한테 듣기는 상당히 했지만 40대 중반에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서 기록하려고 맘먹으면 기록할 게 그렇게 많이 기억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본인이 제가 아버지에 대해 써놓고 자식에 대해 써놓는다면은 그 다음 때로 내려갈 때 대가 이어지든 안 이어지든 간에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동시대를 살아간 사람만도. 역사라는 게 그 통시라는 의미와 공시라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같은 세대, 그리고 시대를 쭉 꿰뚫었을 때, 통할 통이죠. 통시, 공시. 한 가지 공, 같을 공. 이런 차원에서 할 일은, 하는 일을 계속 잘하면 되는 거고, 이제 좀 좁혀야 되겠죠. 나이 들었으니까. 히브리어에서는 은퇴란 말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유대인들은 징그럽습니다. 플로이트, 피터 드러커, 지금 버피터 유대인이라는 얘기가 있고, 저커버그, 페이스북, 유대인들 지독합니다. 마르크스도 그랬잖아요. 죽기 직전까지 집필합니다. 프로이트 턱수술 수십 번 해가면서, 피터 드러커, 죽기 직전까지 집필하고, 집필하려면 뭐였어요? 읽고 쓰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은퇴란 말이 없어요. 죽는 날까지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산책하고 도서관도 이렇게 가다 보면, 물론 공원 같은 데서 노인들이 사는 모습 여러 가지 보여요. 바로 노인회관도 있어요. 노인회관에서 노래 배우고 악기 배우는 사람 있고, 그 공원에서는 이제 바둑 두는 사람 있고, 장기 두는 사람 있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야기하고, 또 어디서는 또 술 마시고 노래도 부르고, 다양하게 뭔가를 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해놓은 일이 없다고 해서 하는 일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는 일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나는 무의도식한다. 하는 일 없이 헛되게 밥 먹는다. 나는 무기력하다. 그러면 젊어서도 문제지만 늙어서도 문제예요. 그리고 무력하다. 힘이 없다. 내가 뭘 하겠느냐. 그러면서 자기를 비하하면, 해놓은 일을 무시하면, 자기가 무시하는데 남들이 존중하겠어요?
남들이 무시해도 자기는 존중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어떤 전직 대통령의 현직 대통령보다 위대한 자기 대통령이에요. 개인 국가에. 실제로 정말 이 정치인들 중에 보면은 세상을 밝게 하는 쪽보다는 세상을 흐리게 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현직 중에도 보면 정말 작품 수준이 아니라 그 양아치 수준이 아니라 쓰레기 수준들 정치인들 중에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뭐 괜찮은 사람도 이제 정치인들 중에 물론 있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도 뭐 장도 되고 무슨 뭐 지자체 쪽도 되고 무슨 위원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이 훨씬 위대해요. 왜 그런 사람들을 따라다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거품을 물고 이야기를 하고 칭송합니까? 여러분이 훨씬 더 위대해요. 국민 수준보다 못한 정치인들 즐비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저도 지난 그냥 군수만 데려도 10년 공을 들여도 될까 말까예요. 그런데 한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한나라의 야당 대표가 되고 뭐 이런 거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려운 일이라 해가지고 그게 선한 일 아니에요.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한 사람에게라도 좋은 영향을, 지구의 한쪽 구석이라도 먼지 하나라도 닦고 가는 사람이 저는 더욱 위대하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은 위대합니다. 세상을 멋진 쪽으로 바꾸면 그 인생이 성공 인생입니다. 오늘이 최고 건강한 날이고 오늘이 최고 경제적인 날이고 오늘이 최고 생산적인 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정치인보다 잘났습니다.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자서전 내도 괜찮습니다. 가족들만 볼지라도 가족 10명이면 20명이면 써서 나는 이렇게 살아왔느라 하고 솔직하게 쓰면 100마디 1000마디 말보다 그게 폐부를 찌릅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가 해놓은 일이 뭔가 하고 이게 성묘 가가지고 저도 참 해마다 왜 이렇게 세월은 빠른지 60대 되니까 정말 60km로 달리고 이제 중반 넘어서니까 70대를 향하여 한 해 한 해가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읽고 쓰는 사람이 올해도 책 쓴다고 열심히는 썼는데 뭔가 주권 분량을 열심히 지금 점검도 하고 있는데 내용량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차측하고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하듯이 저를 채찍질 하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나 나 옆에 장사 없잖아요. 적절하게 최적화하면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실 직업 하나 만드세요. 저처럼. 저는 인생 성인가거든요. 여러분도 직업 하나 만들고 이렇게 유튜브 한번 찍어보고 그러세요. 한번 100명 모으는 거 얼마나 할 만한가. 그래서 의외로 그 누구 할머니 나왔던가요? 그 손녀가 이렇게 유튜버 치매 치료 차원에서 해가지고 막내든가 박말래? 이 막내로 태어났다고 막내라고 이름 지은 옛날 참 여자들 이름 그렇잖아요. 여기서도 보면 엄마들 이름, 할머니들 이름 그냥 참 여기도 보니까 최한순이 있고 최순이가 있고 그러는 같은 최씨인데 여기 4명 중에 최씨 중에 이렇게 최순 순자가 여자들 속에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이름에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변별력이 적어요. 비슷비슷해요. 2월에 태어나면 그냥 최2월 또 그렇게 좀 정월에 태어나면 최종월 그렇게 지은 얘들도 많아요. 여자들 이름 참 옛날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쉽게 지었어요. 이름 지어주기도 아깝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남자들 이름 어디 가서 쌀말이라도 주고 쌀가만이라도 주고 지어오고 장명소 와서 여자들 이름은 그냥 이렇게 쉽게 근데 쉽게 진 사람이 더 성공하고 시집가서 잘 살고 그런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래 살고. 자, 오늘은 해놓은 일 없다고 자책하지 말자. 한 일은 무엇인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할 일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자기 한 일을 긍정하자. 그러면 노인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다. 가장 치명적인 고통, 치명상을 주는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인생이 무상이라고 하는데 정말 인생 허무구나. 내가 아무것 헛되고 없구나.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있는 그대로다. 이거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 자녀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돈 벌려고 했는데 못 벌었다.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나이 먹어서는 돈 벌려고 하면 추하죠. 정치하면서 자기 추해지고 남 추해지게 하는 인간들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 옆에도 안 갔더라 할지라도 나도 아름다워지고 남도 아름답게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대통령입니다. 개인 국가의 최고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선전을 빕니다. 감사합니다.